반갑습니다. 이두찬입니다. 9월달이 되면 추석이 있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은 노인 소비자들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당할 수 있는 소비 피해 사례, 떴다방, 방문 판매로 인한 사고 싶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떴다방 소비자 피해 사례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시장에 있는 상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절에서 나왔다 이렇게 포교를 한다라고 하는 포교원, 의료 상품 기기를 시연하는 건강체험시설,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떴다방이 뜨고 나면은 한자리에서 영업을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상품을 판매하고 6개월 정도 뒤면은 이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처음에 상품을 사지 않더라도 밀가루나 설탕, 휴지 같은 사은품을 계속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여가 생활 겸 취미 겸 친구들끼리 그런 데를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큰 몇백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 정도까지 필요 없는 상품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막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중에 파는 가격보다 2배, 3배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사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떴다방에서 어르신들께서 왜 피해를 받으시냐, 판매원의 설명, 과대 광고, 과잉 광고, 현혹돼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품을 많이 팔았냐면 건강보조식품, 무릎 관절에 바르는 약, 붙이는 파스, 이런 간단한 의약 제품, 건강보조식품 같은 걸 많이 팔았고요. 옥장판, 마사지 기계, 이런 상품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저렴한 상품, 중국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샀을 때 제품 품질 기준이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를 해주는 곳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판매원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어르신들의 대답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어르신들께서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었을까요? 판매자들이 자식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고 장사하고 우리에게 놀아주는데 하나 사줘야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써 어르신들이 상품을 많이 산다라는 거죠. 이런 판매원들은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권유를 거절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더는, 앉아있는 어르신들 중간중간에 행사 직원에게 돈을 받고 직원처럼 앉아있는 어르신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 어르신들께서 하나 사세요, 이거 좋아요, 저도 사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1대1로 옆에서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벗어나기가 힘들다, 다단계 판매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상품 팔기 이전에 사은품이나 오락거리를 제공합니다. 여가거리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품을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좀 놀고 구경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지 라는 마음에 가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계속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물건 하나 사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겠죠. 처음에는 재미와 관계성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막대한 손해까지 입는 그런 경우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언제 많이 터지냐면요, 추석 지나고 이런 떴다방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어르신들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니까 어르신들께서는 이때 현금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가 이런 떴다방의 성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떴다방이 나타나면은 어르신들께서 거기서 상품을 샀을 때 100만원 주고 옥장판을 샀다, 200만원 주고 마사지 기계를 샀다라고 했을 때 이걸 또 자식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사고 나서 쓰지도 못하고 장롱에 넣어둔다든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거를 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떴다방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식품, 녹용을 팔 수도 있고 비타민이나 종합 건강보조식품들을 많이 판매하고요. 그리고 바르는 연고 제품도 많이 판매합니다. 파스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마사지 기계나 조격기, 옥장판, 이런 기능성을 강조하는 건강보조기구들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전자제품과 주방용품도 많이 판매하고요. 심지어 믹서기나 렌지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 상품이나 각종 회원권까지 많이 팔고요. 심지어 상조 상품까지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떴다방에서 물건을 샀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 그 피해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값이 너무 비쌉니다. 시중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살 때 50만원, 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상품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2배에서 10배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격이 비싼데 비해서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브랜드 상품보다는 이런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많이 팔고 있고요. 품질 인정을 거치지 못한 상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 제품들 이런 걸 샀을 때 효능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서 사고 나서도 별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고요. 반품이나 취소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고객센터도 없기 때문에 응대도 안 되고요. 찾아갔을 때는 반품이나 환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물건을 살 때 보는 앞에서 박스를 같이 개봉하자, 한번 써보자 하면서 열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께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나 취소, 교환을 할 수 없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가족들이, 자식들이 뭐라 하는 거죠. 엄마는 왜 그런 상품을 샀어요? 아버지는 왜 그런 데 가서 필요 없는 물건을 몇백만 원 주고 왜 사셨어요? 가족의 질책과 반대 그리고 잔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품을 산 스트레스보다 훨씬 크다. 자, 그럼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이런 시기 어떻게 하면은 떴다방 피해갈 수 있을까? 우선 이런 떴다방이 생기고 나면은 전단지나 홍보를 되게 많이 합니다. 노인정이나 어르신 쉼터 이런 데 와서 방문 영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건강체험시설이 만들어졌어요. 뭐 행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식사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휴지나 설탕, 밀가루 같은 사은품도 드리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설명을 오세요. 누군가가 가자, 한번 가보자 이러면 우르르 친구들끼리 몰려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가더라도 이제 장기간으로 가지 않는다. 가면은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전화가 오고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만약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게끔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 자식과 협의를 해보겠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여러 가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좀 피해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비자로서 책무를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책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선택의 책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듣고 현혹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선택은 결국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정당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어요. 나는 이게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본인의 권리를 밝히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립 역량 강화의 책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스스로 공부도 하고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스스로 파악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합리적 행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비용 대비 성능이 좋다.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거를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떴다방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 합리적인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는 곤란하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ESG 경영도 굉장히 뜨고 있고 소비자로서 우리가 분리수거 의무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떴다방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샀을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떴다방이나 방문 판매를 통해서 상품을 사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추석이 다가올 때 어르신들께서 당할 수 있는 떴다방 방문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런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주택가, 재래시장 주변에서 떴다방이 많이 열리고요. 떴다방이 한번 떴을 때 한 자리에서 최소 50억, 100억씩 6개월 만에 탈아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몇 번 가시면 보통 아무리 돈을 적게 쓰셔도 200만원, 400만원, 많이 쓰시는 분들은 1000만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산 제품들이 대부분 성능이 떨어지고 교환 반품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나중에 AS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떴다방에서 제품을 사는 거는 되도록 자제를 해주시고 한두 번 놀러는 가실 수 있지만 거기에서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소비자의 책무를 기억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